김포 신도시 발표와 5호선 연장 계획은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제 기사가 나왔죠. 김포에 46,000호 신도시급 신규 택지를 조성을 한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도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김포가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도 자료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신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요겁니다. 서부 지역의 광역 교통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온 거예요. 신도시가 메인이 아닙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21년도 도시철도 최대 혼잡도 상위 5개. 여기에 김포 골드라인 있잖아요. 이 김포 골드라인이 이슈인데 여러분들도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이 김포 골드라인 지옥철 체험 하면서 이 여야 대선 후보급들이 막 타고 다녔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타면서 혼잡도가 241%다. 이거는 막 지옥철이다 하면서 이 막 살려주세요. 뭔가 방법을 찾아주세요 했던 그 김포 시민들이 막 얘기했던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대선 때 한번 이슈였었잖아요. 근데 이 혼잡도 241% 하면은 어떤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요 100%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일반적인 거다라고 하면은 우리 문 앞에 한 2명 서 있고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그냥 한 오후 한 4시쯤? 3, 4시쯤 느낌 있죠? 그냥 문 열리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요걸 100%라고 하면은 230%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득 차 있는 거. 승차 한 개를 230%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떠밀려 나가는 거고 못 내릴 수도 있고 잠시만요 하면서 막 사람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는 게 230%인데 김포 골드라인은 240%입니다. 옛날에 9호선 기억나세요? 9호선도 200%가 넘었었습니다. 난리가 났었는데 조금 증차하고 하면서 이제는 그래도 한 180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김포 골드라인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거보다 여기서 10%더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철도라는 게 도로처럼 버스를 늘리고 이런 게 안 됩니다. 이미 설계할 때 용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회전 반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크기도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차량을 키우거나 늘리거나 이런 증축하는 게 또 지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노선을 놓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 기존 거를 어떻게 개선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김포 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냐? 신규 노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규 노선이 뭘까? 이쪽 지역에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5호선 연장이죠. 꼭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서부권은 이 5호선을 좀 연장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 지도를 보면요. 이게 5호선입니다. 자, 이 5호선이 생각보다 좀 길어요. 강동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광화문 쪽 가가지고 이제 강서구까지 오는 서울을 이제 쭉 가로지르는 라인인데 이게 이 김포공항에서 끝납니다. 자, 그럼 이 김포 지역 검단 이런 서부권 있죠? 요 라인들은 이게 좀만 더 오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든지 이렇게 오면은 좀 한결 편해질 텐데 이 골드라인만 믿고 갈 수는 없는데 5호선 좀 땡기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요번에 발표가 난 걸 보면은 5호선 연장 협약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광역 교통을 확충했다. 광역이라는 거는 이제 한 개 권역 이상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김포시와 그리고 이제 강서구가 합의를 해가지고 5호선을 서울 다니는 게 아니라 경기, 김포까지 연장시키겠다는 거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방화 차량기지, 방화역 인근에 차량기지가 있는 거랑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부지 이전, 그러니까 폐기물 소위 말하는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제 김포가 부지를 제공하겠죠. 대신에 연장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과거부터 있어가지고 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어요. 이런 안 저런 안 있거든요. 그만큼 오래된 어떤 그런 떡밥 같은 건데 이번에 어쨌든 정식으로 협약을 좀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시와 강서구와 김포시 이렇게 지자체가 지금 3자 합의를 한 거다 보니까 김포시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강서구에서 김포 바로 그냥 이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결을 가자. 직선으로 빼버리자. 한강 라인 따라서 가면은 가장 단축되는 라인이겠죠? 그러면은 출퇴근 시간도 빨라질 거고. 그럼 김포는 직결을 원하는데 이걸 또 반대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인천이죠. 인천은 사실 이 인천도 5호선 연장을 좀 바라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 김포로 바로 가버리면 검단도 좀 들렸다 가고 이러면 좋은데 인천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외돼 버렸어요. 합의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뒤통수 맞았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랑 좀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전화가 왜 안 되지? 좀 받아봐 하고 있는데 이미 김포시랑 저기서 합의를 다 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난지도 얘기하면서 인천에서 이 수도권에서 생기는 폐기물 쓰레기 같은 거 우리가 지금 매립지로 쓰고 있는데 이거 좀 우리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건설 폐기물장 뭐 이전 수용 못하겠다 막 하면서 약간 좀 다툼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냥 추론해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김포가 야 그래 그냥 우리끼리 그럼 처리합시다. 야 인천 빼 이런 게 아닐까. 그러면 인천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서운하겠죠. 자 그런데 정부가 김포에 그냥 주진 않겠죠. 이 5호선 연장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 더 우리 이제 그 집권 1년 차인데 공약 내가 발표한 거 하나 더 가자. 그래서 하나 더 얹은 게 있습니다. 뭐냐? 그게 바로 신도시입니다. 46,000호인데 이거를 그냥 단순 택지지구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당선 공약에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뭐 GTX나 아니면 광역철도를 만들고 그 역세권 주변을 아주 고밀화해서 부지는 넓지 않지만 높게 위로 수직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에 뭐 상업시설, 지상에는 뭐 주거시설 그리고 공원도 많이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 컴팩트하게 도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했던 공약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한강 신도시를 보면요. 이게 이렇게 U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실제로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라인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목이 되게 좁고 옆에가 이렇게 동그란 뭔가 나비 모양처럼 돼 있는데 여기가 뭐 그 개발이 제한돼 있는 뭐 그런 지역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해제가 되면서 요 지역을 마침 요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를 채우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김포 한강 신도시를 좀 확대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탄 1기, 여기 동탄 2기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위성 지도를 보면요. 여기 뭐 약간의 뭐 창고나 뭐 집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논밭으로도 쓰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빈칸을 채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이 보도 자료에 보면요. 요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장기역이 사실 지금 뭐 GTX-D의 시작점이다라고 이제 뭐 발표가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 한강 신도시 가보시면 장기역 주변으로 좀 이렇게 뭔가 좀 모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써놨는데 GTX도 있고 5호선까지 여기가 붙고 이제 골드라인까지 붙으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교통의 아주 좀 중심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살짝 더 연결해서 여기에 뭐 하나 지하철역을 더 만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큰 도시가 되는 거겠죠. 이제 앞으로 장기역 쪽이 조금 더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게 뭐 무조건 잘 될 거냐? 그건 또 아직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게 사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가 또 뭐 연장 비용을 좀 일부 분담을 하면서 또 택지지구를 좀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좀 라인을 좀 연장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 제가 예전에 한번 청라 얘기하면서 청라의 7호선 연장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고 그래서 청라가 계획도시로 만들어졌는데 도시는 생겼는데 7호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라 분들이 아주 그냥 뭐 분노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해가지고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또 하필 또 LH가 또 여기 같이 또 들어가니까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 라인이 원래 사실 연장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는 배후 수요의 타당성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인구에 골드라인도 있고 뭐 하는데 5호선까지 연장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경제성 논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충분히 안 나왔는데 이번에 반대로 해버린 거죠. 뭐냐?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 그럼 거기에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아예 한강 2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인구를 늘려버리자. 그러면 사업성은 무조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 보면은 이제 보도 자료 내용만 보면요. 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한다는 거니까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7년에 입주는 아니겠죠. 그리고 아마 이게 시범 단지들이 이제 분양을 할 거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가 완성되는 거는 훨씬 더 길 거고 최초 입주는 아마 30년 정도를 입주 추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고려할 변수들이 많으니까 우선 이렇게 발표는 하되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되게 많기는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회의를
거쳐가지고 전반적으로 23년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할 거니까 아직은 뭐 이제 계획 단계다 정도인 거고요. 이제 차근차근 좀 이제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하겠죠. 그래서 27년에 일부 단지를 시작하는 걸로. 근데 이미 옆에 동탄 1기 신도시처럼 이미 다 인프라는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붙여가지고 하나씩 분양을 하면서 입주를 시키면 전반적으로 이제 꽉 차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아직은 좀 먼 미래 이야기일 수 있고요. 특히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는 아니겠죠. 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이제 설계도 하고 뭐 공사도 하고 하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택지도 또 조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아파트까지 또 같이 올려야 되니까 동시에 다 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은 3기 신도시 첫 착공하면서 얘기 나온 게 이제 인천 계양 지구다라고 하는데 이 인천 계양 3기 신도시도 지금 발표된 지가 좀 몇 년 됐잖아요. 근데 뭐 토지 보상도 하고 하면서 뭐 아예 뭐 진행이 지금 뭐 더딘 곳도 있고 보상이 좀 빨리 된 곳들도 있지만 이제 뭐 첫 삽을 좀 뜨겠다. 이제 택지 지구 조성하겠다. 그럼 택지 지구 조성하면 그 위에 또 아파트 올리는 건 또 그 다음 문제니까 전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3기 신도시도 이미 발표한 지 좀 됐지만 이것도 한 26년 상반기 정도에 입주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금 계획을 발표한 한강 2 신도시는 이거보다는 어쨌든 훨씬 더 늦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7년도 생각보다 좀 너무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경향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공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장기적인 공급 플랜이 발표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되게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하철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근데 또 아파트가 또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거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호재이겠죠.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부담스러운 공급 물량입니다. 46,000호가 작다면 작은 거지만 인구수로 치면요. 3인 가구 치면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는데 이게 타 지역에서 오면 그나마 좀 타격이 덜하지만 아무래도 한강 신도시에서 옆으로 이주하는 수요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탄 2 신도시가 생겼을 때 동탄 1에서도 많이 이사를 갔거든요. 왜냐하면 연식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신도시가 생기면 내부에서 이동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 공급량이 물론 단기에 다 공급되는 건 아니니까 계단식으로 점점 진행은 되겠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공급량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기는 인프라가 또 같이 오는 거니까 발표가 같이 났으니까 다 입주가 끝나고 장기적으로 뭐 지하철도 생기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컴팩트 시티 되면서 뭐 상업 시설들도 많이 들어갔다면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한강 1 신도시라고 그냥 할게요. 여기가 한 1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를 딱 2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들어오지만 인구가 2배가 늘어나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서부 지역이다 보니까 뭐 도심지에 15만 명이 늘어나면 경기도나 외곽지에서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겠지만 여기는 어쨌든 지역 주변에서 이제 인구를 빨아들이는 게 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주변 지역들 입장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지역, 덜 좋은 지역들이 나뉘겠지만 이제 약간의 좀 공급량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인프라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 딱 걱정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제 계획은 발표됐고 이제 변수도 워낙 많고 당장 뭐 착공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계획도 세우는 것도 아직도 멀었고요. 지구 지정하는 것도 23년이기 때문에 당장 뭐 판단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제 보통 지하철과 택지, 아파트를 같이 발표하고 얘만 지어져요. 얘가 돈도 많이 들지만 얘가 또 시간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얘만 지어지면서 그 동네에 대규모 공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빨리 들어와 줘야 되는데 막 분란이 생기고 뭐 분쟁이 생기면서 지하철은 또 나중에 들어오고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해지는 오히려 교통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가 인구수는 늘어나는데 교통 인프라는 그대로여가지고 더 오히려 힘들어지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꼭 그렇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뭐 김포시나 김포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서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 국회를 잘 압박을 하셔가지고 같이 좀 하자. 이거 같이 해도 엄청 오래 걸릴 수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구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인프라, 교통 인프라도 같이 늘어날 수 있게 좀 잘 챙기시면서 감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